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팅 사고와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된 김영탁 교수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공학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 컴퓨팅 사고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과목에서는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습득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습득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지식을 습득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그 기능들과 그 다음에 이제 문법들, 활용하는 방법들, 응용 예제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과목의 주 교재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함께 배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교재를 제가 직접 저술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릉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 2019년 12월에 이제 출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파이썬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그런 그 교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천인국 교수가 작성했던 어서와 파이썬은 처음이지라는 인피니티 출판사에서 2018년도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쉽게 배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바로 그 www.python.org라고 하는 여기에 기본적인 이제 모든 다큐멘터들이 제공들이 되고요. 튜토리얼 정보들은 이제 바로 이 URL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이제 파이썬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게 좀 배우기 위해서 터틀 그래픽을 사용할 텐데, 이 터틀 그래픽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이 바로 인트로 파이썬 터틀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면은 이제 또 재미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팅 사고와 프로그래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실제 우리가 이제 인류 문명의 진화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재질, 그리고 새로운 동력 장치를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도구와 재질과 그 다음에 동력 장치를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고 개발했던 그 주 목적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석기를 이용을 해서 아래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돌로 되어 있는 어떤 망치나 그 다음에 창을 만들었었고요. 근데 돌은 쉽게 부서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이제 청동기가 개발이 됐고, 다음 이어서 이제 철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철기 농기구를 이렇게 이제 사용함으로 해서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농기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땅을 깊이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생산성이 증가된 거죠. 그 다음으로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을 빌려서 사용했던 그 단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바로 전기 엔진, 그 스팀 엔진이 개발이 되면서부터입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이제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런 이제 전기 엔진이 만들어지면서 큰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기차를 이용해서 이제 멀리 빨리 달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전기가 개발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거리, 상당히 먼 거리까지 그 전기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실제 이제 전달되는 그 경로 자체가 전선을 이용해서 전달할 때 상당히 부피가 적게 해서 큰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전기를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산업혁명의 가장 큰 기반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부분들이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술들이 개발을 되어서 상당히 멀리 있는 그런 이제 그 위치까지도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고서를 출력해가지고 실제 이제 트럭에 싣고 가서 이제 배분을 해서 다시 그 보고서를 다른 연구자가 활용할 때까지는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연구자가 그 만들었던 그 결과물을 1분도 되지 않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연구자가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넷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타난 분산 처리, 어떤 일을 한 곳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분산된 처리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인공지능, AI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기술 발전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개선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생산성이 더욱 증가가 됐었고,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이런 컴퓨터와 인터넷 분산 처리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협동이나 협력할 수 있는, 컬래버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개선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 분산 처리 기능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할 때 반드시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와 손으로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필과 종이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다양한 종류의 어떤 문제들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제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적절히 잘 사용함으로 해서 이전에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생산성이 향상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제 컴퓨터와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생산성을 더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기능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복잡한 일을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4차에 걸쳐 가지고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1차는 18세기에 있었던 바로 그 전기기관 발명으로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이 전기기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힘보다 더 큰 힘을 효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고, 영국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섬유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를 시켜서 인도보다 더 이제 섬유 생산량이 앞서게 됐고, 바로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전기기관을 이용을 해서 멀리 이제 배를 띄워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제 바로 이런 맥락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바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부분들이고, 전기에너지 생산 및 공급 기술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큰 에너지를 장거리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활용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표준화된 모듈들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조립하는 대량 생산 기술이 개발이 됐었고, 이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이제 일어났던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들이 개발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좀 더 정밀한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우주 개발도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런 이제 수학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장치 간의 협동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것도 기술 발전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자연 세계에 있는 문제를 컴퓨터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해서 거기서 문제를 풀고 그 결과를 다시 이제 현실 사회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 동작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바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사람이나 사물 공간들이 초연결되게 되고 그 다음에 초진흥화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그 핵심 기술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물 인터넷, 저기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부분,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는 기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바로 이러한 기능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개념, 인공지능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잘 배우고, 그다음에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러한 그 모든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니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해결해 나가고 우리의 경쟁력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컴퓨팅 사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문제 해결 방법에서 컴퓨터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미 잘 나와 있는 컴퓨터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지식들을 기반으로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사람이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좀 더 일반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핵심들을 이제 뽑아내고 군더더기를 이제 뽑아내고 난 뒤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추출해서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좀 더 이제 잘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상화 시킴으로 해서 이제 너무 이제 그 상세한 부분들을 빼고 난 뒤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뭔지를 빨리 이해를 하고 판단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 문제하고 유사한 다른 문제가 또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해를 하고, 바로 이제 이런 전체적인 사고 과정에서 이런 컴퓨터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풀려고 할 때 처음부터 혼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스스로 본인의 어떤 상상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나가 있는 정리되어 있는 이런 문제 해결 방법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런 정상적인 전형적인 어떤 이제 일반화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법률에서도 기본적인 이제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각각의 사건들을 해결하고, 아니면은 뭐 바둑을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하면은 이제 바둑에 있는 기본적인 정석을 잘 이제 이해를 하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나오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웠던 부분들도 그 제대로 된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꾸준히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방법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이해를 좀 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부분,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 그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하드웨어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하드웨어에 있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CPU, 중앙연산 처리 장치가 바로 이제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출력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키보드나 모니터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프로세스라고 해서 특별한 그런 이제 연산, 계산 기능들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AI 기능들을 보강해주는 이런 이제 그 프로세스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스크, 스토리지, 그 다음에 이제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트워크 장비들, 우리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이제 통신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 센서,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센서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온도를 측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는 온도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히터를 가동하거나, 아니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에어컨을 가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액추에이터가 이제 되죠. 이런 이제 하드웨어 장치를 관리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C++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들이 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스케줄링 해 나가는 거, 메모리를 관리하는 거, 파일을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우리가 이제 보았던 하드웨어들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운영체제는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기능들을 담당하고,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외부로 통신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운영체제는 보통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핵심적인 이제 어떤 컴퓨터의 핵심적인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곳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 운영체제 위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 참 운영체제의 어떤 대표적인 예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즈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들은 전부 위에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저 공간에서, 사용자 공간에서 이제 구성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함수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라이브러리를 거치고 시스템 콜을 거쳐서 이제 운영체제 기능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거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과목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는데, 이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가 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존 그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가져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 과목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방안을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그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들을 좀 더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이제 설계가 되고 다듬어져 있는 기능들을 가져다 쓰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함께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기능들, 그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그 예제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기법과 알고리즘 자료 구조의 기초를 이제 배우게 되고, 이리고 이제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이제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이제 세부적인 주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컴퓨팅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준비하는 이제 과정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곧바로 이제 사용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식별자나 기본적인 자료형,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연산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제어 방법들,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고급 자료형이나 관련 연산을 그 다음 단계로 배우고, 함수들에 대해서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묶음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쉽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함수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 제공하는 이제 모듈이나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바로 이 파이썬 모듈 패키지에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능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울 거고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 이제 좀 어려운 정보가 나와도 너무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 부분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일을 입력과 출력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이제 재미있는 터틀 그래픽을 제공해 줍니다. 터틀은 바로 이제 거북이라는 뜻이죠. 거북이를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자죽에 따라 가지고 이동했던 그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이 그려지게 만들면 뭐 여러 가지 도형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바로 이게 교육용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터틀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그 터틀 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도형들을 그리는 것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이제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티크인트라고 하는 그런 모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애니메이션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전문화된 이런 이제 분야를 잠깐 소개하기 위해서 확장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NumPy, Matplotlib 라이브러리 같은 부분들은 과학기술 계산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계산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는 거의 여러분들이 그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그 패키지 정도의 고품질의 어떤 이제 도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잘 배워놓고 나면은 다른 과목에서 보고서 작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고품질의 어떤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과목에서의 그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당 3시간 분량의 인터넷 강의로 진행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이제 실습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강의에 쭉 나오는 내용들,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다 이제 실습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나머지 강의들을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예제 프로그램들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타이핑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강의에 어떤 강의 노트들은 강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인터넷 강좌들은 전부 이제 오프라인에 시험을 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이 과목에서는 전산실에서, 컴퓨터실에서 실기 시험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함께 제출을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 될 것이고, 아울러서 이제 이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프로그램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좀 필기 시험으로도 같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인터넷 강의에 이제 그 참여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가 교재. 기본적인 이제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그 강의 시간 자체는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참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상세한 정보들을 좀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가 반드시 또 강의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의 노트를 기준으로 쭉 설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도 하시고, 그 다음에 표기를 해서 다음에 복습할 때, 예습할 때 활용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에 있는 부분들은 대학 노트를 하나 좀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대학 노트는 따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런 노트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팅 사고에 기반을 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도 해야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프로그램 구조를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정리를 해두는 그런 그 어떤 이제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좀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과목은 이제 제가 직접 담당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계 IT 대학 정보통신공학과에 있는 김영탁 교수입니다. 그리고 IT관 공학 계열의 이제 맨 앞에 있는 그 건물인 IT관의 305실이 제 연구실이고, 4세대 네트워킹 연구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내 전화번호는 구내 전화번호 2497이고요. 이메일 주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 면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 과목에 관련된 담당 조교는 향후에 이제 공지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강의 자료나 보충 설명 자료가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참고 자료도 제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준비를 좀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과목을 통해 우리가 재미있고 즐겁고 그다음에 유익한 그런 이제 과목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들이 대폭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가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